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거 현대차인데요.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저번에 2주 전에 삼성화재 리포트 썼는데, 삼성화재가 지금, 어, PBR 기준으로 1.1배 지금 넘어 있을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장중에 1.2배 넘어갔었는데, 사실 다른 금융주, 그리고 또 보험주 같은 경우에 PBR 1배 미만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말이죠.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서, 저는 매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화재보다는 뭐 차라리 삼성생명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은행주 중에서 KB금융 있을 거고, 또 우리 아니면 하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더 괜찮아 보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바로 시작하죠. 이거는 보시면 뭐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이 이제 지금 촬영일이 월요일이에요. 제가 리포트 쓰고 업로드한 건 일요일인데, 좀 시간차가 있어서 오늘 기준으로는 주가가 70만이 아니라 좀 떨어져서 66만 3천 원이었나요? 4천 원이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가가요. 나머지는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뉴턴의 3법칙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거 이제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2법칙 가속도 2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왜 들고 왔냐면은 이좀 금융 시장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통해서 네, 들고 왔습니다. 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4월 반등 이후로 상승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그러한 시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 상승에 익숙해진 거죠. 관성의 법칙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다음에 이 법칙 가속도. 저번 레포트를 쓰고 한 2주 동안 반등의 속도에 좀 가속도가 붙어서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했죠. 가속도 법칙입니다. 3법칙. 5월 15일에 지수가 한 5%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반작용이 일어난 거죠.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중 정상회담이 기대 이하였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삼성 노조 파업 이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런데 이제 이유는 뭐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니까요. 뭐 이제 굳이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더라도 급하게 너무 급한 속도로 올랐다 보니까 뭐 언젠간 하락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의 이유를 짚기보다는 시장이 우려하는 게 뭔가 이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우려하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은 확신을 가지고 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치라는 걸 얘기한다고 할 때 가치가 뭘까라고 한다면은 이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 현금을 이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게 그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은 금리가 되겠죠. 가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할인율 그러니까 금리에 위험한 신호가 있었어요. 저번에도 그러니까 저번 레포트를 쓸 때도 그때도 이제 미국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 넘어 있었는데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원유 가격 그때도 100불 넘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신경을 안 썼어요, 시장이. 또 이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 금리 4.6 넘어갔고요. 또 WTI 지금 좀 내려갔을 건데 106불까지도 갔었습니다. 이런 부분 시장에서 무시하고 있다가 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뭐 그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되었든 삼성 노조 이슈가 되었든 뭐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시장이 이 리스크 요인들을 무시했었다가 이제야 반영을 했거나 금요일 기준으로 반영을 했거나 아니면은 반영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저는 사실 월요일에 조금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좀 하락을 하나 싶더니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7,500선에 와 있는데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번 주가 되었든 다음 주가 되었든 뭐 언제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리 여전히 4.5 넘어가 있고요. 미국 금리 10년물. 그리고 WTI도 여전히 100불 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저번에 CPI 발표 있었을 때 그거 3.8%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단 소리죠. 뭐 그러한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말하자면 대세 하락이 시작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전 전혀 그렇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미국 빅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단단해요. 튼튼하고요. 그래서 뭐 딱히 뭐랄까요, 뭐 심각한 이 흠집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뭐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면 뭐 좋은 건데 그때 어떠한 주식을 사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게 좋아 보여요. 아니면 다른 소유주 중에서 좀 좋은 걸 찾아보시든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로봇 주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그 근거들을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동안에 현대차 주식이 매우 가파르게 올랐죠. 한 50만 원대에서 조금 기고 있다가 70만 원 넘어가서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77만 원까지도 한번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현대차 PER 리레이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리레이팅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핵심은 이런 거예요. 도요타와 테슬라, 현대차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도요타라는 기업은 저희가 잘 알듯이 뭐 기술 혁신과는 조금 거리가 먼, 좀 좋게 말해가지고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죠. 근데 이제 현대차가 아니라 테슬라는 도요타와는 상극에 있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뭐 대단한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 씨, 뭐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현대차가 원래는 도요타와 가까운 기업이었는데 뭐 현대차 기술 혁신하면 당장 떠오르는 거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심으로 뭐 피지컬 AI, 로보틱스 뭐 이런 내러티브가 얹혀지다 보니까 도요타보다는 더 줘야 될 것 같고 테슬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한 논리로 지난주에 좀 많은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10배에서 11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음, 현대차가 그거보단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현대차 로봇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도요타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 뭐 이건 제가 오케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만큼 더 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참고를 할 만한 수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테슬라는 도저히 참고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PER 100배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해본다면은 어느 기업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참고가 될 만한 수치 중국에 있는 상위 OEM사들 대표적으로 BYD, 샤오미 이런 것들이 참고할 만한 수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중국 상위 OEM사들이 평균적으로 PER, 12개월 선행 PER 18배, 19배 라인으로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PER 현대차의 PER 17배, 중국의 BYD, 샤오미 등과 비교해도 조금 부담감이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현대차가 선행 PER 기준으로 18배를 받을 만한 기업인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BRD나 샤오미보다는 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산 시점의 현실성 제가 들고 왔는데 현재 이제 현대차 주가에 반영된 로봇 기술 프리미엄은 사측이 선언을 했던 28년 연간 3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양산 및 생산 라인 투입이라는 타임라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구글 딥마인드와 뭘 한다든가 같은 낭보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말씀드리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4년 4월 수십 년간 축적해온 유압식 아틀라스 플랫폼의 공식 은퇴 선언했고요. 그리고 완전 전동식 아틀라스로 전면 선회를 했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과 상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난 수십 년간 적자 기록했던 기업이니까요. 뭐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니까 뭐 잘한 거라 생각해요. 다만 그게 기술적 타임라인의 원점 리셋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막 프로토타입 단계인 전동식 액추에이터 모터 제어 그리고 수율 안정화 이거를 단 2년 안에 해내겠다라고 하는 현대차 측의 계획을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죠. 저희 투자자들은 뭘 알고 있느냐? 기술 기업들이 양산 시점에 대해서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 어렵다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차가 아니라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2년 뒤에 뭔가 큰 게 있다. 3년 뒤에 뭐가 된다. 5년 뒤에 뭐가 된다. 대체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양산까지 사측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문제 남아 있습니다. 음, 어떤 거냐면 시제품의 완성도 그리고 대량 양산의 불량률을 잡는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핵심 부품의 공급망 인프라도 미비한 현 상황에서 초기 양산 라인을 작동할 경우에 막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낮은 수율로 초기 수년간은 현대차의 이익 기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좀 요원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R&D 투자를 하고 있고 로봇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의 수치를 좀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사측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만은 현대차가 과거에 로봇 택시를 상용화해가지고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뭐 장담하면서 수조 원 투자했던 합작법인 모셔널 이 전례를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셔널 기술적 한계와 비용 버닝을 이기지 못하고 공동 투자자에 이탈했죠. 그리고 현재는 인공호흡기만 달린 채로 무기한 연기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은 로봇 기술이라고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사실 없죠. 이거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BYD 그리고 샤오미 같은 기업들 들고 왔는데 여기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에지보타고 유니트리 이런 기업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미 연간 만대 단위의 출하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지금 선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피지컬 AI의 핵심은 현장에 깔린 로봇의 대수에 비례를 해서 축적되는 행동 데이터 학습인데 출하량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 AI 뇌의 고도와 속도 격차가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그 격차는 현대차가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운 기술적 혜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비록 아직도 중국 기업들이 특히 일본에 대해서 관절 이런 부분 부품 의존도가 높기는 합니다.
다만 중국 장강 삼각주 중심으로 핵심 부품 2시간 상생 공급망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거를 바탕으로 중국 로봇사들이 대당 2천만 원대 정도의 좀 파격적인 가격으로 로봇을 양산하면서 마진도 남기고 있다. 어, 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어, 핵심 부품의 내재화율이 중국보다 더 낮고 그리고 글로벌 아웃소싱에 더욱 크게 의존해야 하는 현대차는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출하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역마진 구조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대차를 중국의 기술 선도 OEM, 비아디, 샤오미 이런 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샤오미는 자체 거대 OS 생태계를 기반으로 자체 휴머노이드를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어, 있고 뭐 비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옛날에 LG가 하려고 했던 그 IoT 이런 거 이제 샤오미가 좀 해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샤오미는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BYD는 세계 최고의 EV 제조 볼륨을 무기로 유비텍 이것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등 중국 내 로봇 연합군을 공장에 깔아서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표준을 선점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거 생각한다면은 어, BYD랑 샤오미 같은 중국의 상위 OEM사들이랑 똑같은 PER을 받고 있는 그러한 밸류에이션의 현대차가 있다면은 그게 과연 정당한 밸류에이션일까?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뭐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중국은 비용 측면에서 물론 현대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조 가능하겠죠. 중국 인건 비싸니까요. 그런데 비용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현대차보다 유리한 고지를 중국 기업들이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물론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미중 양국의 대립으로 공급망이 분리되는 추세 속에서 현대차에게 유리한 국면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이런 거죠. 공급망 분리의 논리라는 것도 품질과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할 때 통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한국의 조선사들의 경우 가격은 좀 비싸도 성능 면에서 중국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우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굳이 양쪽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은 좀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한국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품질과 가격이 둘 다 중국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안 된다는 거죠. 라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활약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또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음,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현대차에게 유리한 이슈이긴 하죠. 어,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에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받고 그 자금을 로봇 이런 데에 뭐 R&D 투자해서 성과를 내겠다. 뭐 물론 좋은 전략이에요. 다만 주주 가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불리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밖에 할 수 없죠.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특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음, 현대차 그룹에 피지컬 AI, 로보틱스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굳이 무겁고 사이클 타고 또 한국에 있는 주식인 현대차 매수할 이유 사실 없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순간 피지컬 AI 내러티브 프리미엄은 일정 부분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이관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로보틱스 기술에 있어서 현대차는 자회사 지분만 보유한 이 지주회사 쪽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받게 되겠죠. 이거 사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법에 수없이 당해왔잖아요. 뭐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론이 이런 거예요. 현대차 좋은 기업이에요. 주식 장세 좋아하시고 또 반도체 이 주식으로 몰림이 심화되면은 자연스레 이제 소외주로 시선이 분산이 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현대차예요. 본업의 이익이 견고한데 그 와중에 그 피지컬 AI 내러티브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논리는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뭐 오늘 물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오버슈팅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항상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어떠한 상승이 대세 상승인지 아니면 오버슈팅인지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이 근거의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로봇 주식들은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로봇 주식을 살 바에는 차라리 이 밸류에이션도 로봇 주식들보다 싸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숫자로 그 증명이 되고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나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떨어진다면은 주식을 사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실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월요일 추가 조정 시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조정했다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정 주가 산출해 본다면은 EPS 이거는 이제 그 컴퍼니 와이즈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 41,201원 그리고 타겟 벌티플 이거 이제 중국 상위 기술 선도 업체 12개월 선행 12개월 선행 PER에서 20% 정도 할인하면은 좀 적절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15배 줬습니다. 그래서 41,201 곱하기 15해서 적정 주가 61만 8천 원 줬고요. 현재 주가는 70만 원이 쓰여 있는데 오늘 떨어져서 66만 얼마일 거예요. 65만 얼마인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아직까지도 어, 많이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 음, 미리 사놓아서 평가 이익이 찍혀 있으신 분들은 뭐 축하드립니다. 어, 상당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 또 뭐 혹시라도 이제 시장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거 사지 마시고 반도체 주식이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금리니까요. 금리 인상이 호재로 작동하는 은행 아니면 보험주 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 또 삼성생명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사시는 게 더 괜찮아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주말에 아마 이제 엔비디아 레포트를 아마 쓰게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얘기 지금 조금만 하자면은 엔비디아 지금 되게 싸요. 차트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선행 PER 기준으로 지금 26배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올해 40배 받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26배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상으로 상당히 싸죠. 그래서 뭐 좋은 기업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